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청정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하면은 일단 가장 먼저 허리 디스크 문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도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 역구분증이라고 하죠. 또 척추뼈가 단단해지는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밀리는 뼈들 사이가 이렇게 밀리는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후만증, 척추 압박 골절까지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그냥 간략한 내용만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느냐? 일단 나이가 들게 되면 주간판에 변화가 생긴다 그래요. 어린 나이는 안 생겨요. 허리 디스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수분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수분이 감소를 하게 되고 단백 다당이라고 해요. 단백 다당. 그것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고 얘기하는데 단백 다당이 감소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거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허리뿐만이 아니라 무릎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또 교원 섬유,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교원 섬유가 증가를 하게 되면 특히나 타입 3 안 좋다 그래요. 안 좋은데 그것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시 수분이 감소를 하게 되게 되면은 수액이라고 그러죠. 수액 부분의 긴장도가 감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수액이라고 바깥쪽에 있는 게 섬유륜이라고 그러죠. 생겼습니다. 나무 보면 나무 이렇게 딱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가운데 이렇게 섬유륜은 있고 가운데가 수액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 허리 디스크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일단 들으면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위험 인자들도 많이 있겠죠. 너무 키가 클 경우에도 디스크 쪽에 아무래도 중력이죠. 키가 왕 크니까 아무래도 쿵쿵쿵쿵 거리면서 허리 디스크에는 좋지 않겠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무거운 체중이죠. 체중이 많이 나가면 역시 중력에 의해서 안 좋더라. 그리고 또 오래 앉아있는 직업도 안 좋아요. 운전자들 의자에 오래 앉아있게 되면 허리 디스크 생기게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 오래 앉아있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직도 예의는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게 되면 허리에 쭉 하면서 많이 앉아있으면서 운동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디스크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또 진동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진동 드르르 이렇게 파는 진동하는 직업들, 그리고 또 경직된 자세 오래 있는 사람들,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 많이 어때요? 가만히 서 있죠. 이렇게 놓쳐볼 때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서 있게 되고, 또 교통 경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경직된 자세가 안 좋더라.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배가 나오죠. 배가 나오니까 안 좋더라. 그리고 흡연도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흡연은 좋은 데가 없어요. 다 안 좋아요.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대표적으로는 계속 아프지는 않아요. 또 아팠다 안 아팠다는 간헐적 통증이 생겼다 안 생겼다 이야기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은데 조금 움직이려고 아프더라. 활동 시 조금 더 아프더라.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좀 더 심해요. 앉아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중이 증가되니까 아프더라. 그렇다 해서 매일 서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리가 아프겠으리. 그래서 앉아 있을 때 좀 더 아프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리 디스크 압박되는 자세는 허리를 구부리는 거죠. 허리를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게 되는, 허리를 구부리면 앉아서요.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공부하는 자세, 그리고 타이핑하는 자세 구부리게 되면 역시 안 좋더라.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플렉션, 그리고 컴프레션,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죠. 이렇게 공부할 때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뺐다 가게,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타다 치다 보면 이렇게 치면 우리가 톨전, 염전이라고 그러죠. 바깥쪽으로 또 밴딩한다 하게 됨으로써 허리 디스크가 또 생기더라. 근데 일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죠. 하다 보면 이렇게 타다 치다 보면 저기도 뻗기도 하고 저기도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상적으로는 90도로 앉아서 딱 펴서 앉아서 하는 자세가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죠. 다들 지금부터라도. 허리 디스크의 정도는 4가지로 나누어지죠. 평균, 돌출, 탈출, 경위 이렇게 나누시게 되겠죠. 평균은 약간 튀어나온 거죠. 약간 벌징이라고 그러죠. 벌징, 돌출.
돌출은 조금 더 튀어나왔습니다. 돌출은 조금 더 튀어나오게 되고 탈출 여기가 좀 삐져나와요. 삐져나오면서 이렇게 섬유유륜을 이렇게 찍고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섬유유륜 탈출. 그리고 이제 경리는 여기에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섬유유륜을 뚫고 나왔죠. 떨어져서 여기에 덩어리가 여기 생기게 되는 거죠. 디스크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되면 갈수록 더 아파지겠죠. 경련, 돌출, 탈출, 격리되면서.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보존적이었고 다 알죠. 찜질해주면 좋죠. 많이 처음에 아플 때는 냉찜질 해주세요. 급성기에는 냉찜질. 그리고 조금 더 오래도록 아프더라. 나는 뭐 허리 디스크 또는 몇 개월 아프고 몇 년간 아프더라. 그러면은 아플 때는 온찜질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병원에 오셔서 하는 게 뭐죠? 보수치료. 근육이나 경련 부위가 뭉쳐져 있어요. 디스크가 있으면 아무래도 경막 자극이 있기 때문에 근육이 뭉치거든요. 근육이 뭉치니까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 디스크 완화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한 번씩 오셔서 물리치료 받으면서 도수치료도 같이 받아보세요. 또 적당한 걷기가 좋다 그래요. 너무 많이 걸으면 안 좋고 뭐 1시간 정도까지는 이렇게 산책하는 것이 걷다 보면 어떻게 돼요? 허리 근육이 아무래도 쓰게 되겠죠. 허리 근육을 쓰게 됨으로써 이게 좋고 배에 힘을 좀 주고 그러면 좋죠. 배에 힘을 딱 주고 그리고 똑바로 펴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 둘, 셋, 넷 걷다 보면 도움이 되니까 거의 1시간 정도 걷는 것이 좋더라. 차 타는 것이 안 좋아요. 차 타게 되면 역시 이렇게 구부리게 되고 푹 꺼지게 되고 함으로써 안 좋으니까 차 타는 건 좀 제한하고 운동을 하면 좋겠죠. 운동. 등척성 운동이라고 그러죠. 복부 및 등 근육 강화해주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5에서 15초 정도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죠. 쭉 힘을 줘요. 다리 쭉 들어올리기 쭉 해주게 되면 하루 여러 번 반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츰 우리가 이제 시간과 횟수를 증가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복근뿐만 아니라 엉덩이 근육, 등근, 내전근까지 허벅지 안쪽의 내전근까지 강화를 많이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게 되면은 처음에는 좀 쉬세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움직이겠다.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한 3일 정도 집에서 쉬고 나가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면은 허리 디스크가 아프다 그러면 뭐 하죠? 주사 맞죠? 주사를 맞고 신경 차단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뭉뚱그리해서 시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시술. 허리가 아프면 외래 오시면 보수 치료하고 영상 장치가 있어요. 시암이라는 그 장치를 보고 허리 디스크에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고 또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는 신경 주사, 신경 차단술을 해주게 되고 이런 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술방에 가서 정확한 영상을 좀 보면서 곡소 마취를 해가지고 신경 성형술을 하게 돼요. 조그만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꼬리뼈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쪽으로 우리가 카테타를 넣어요. 카테타를 조그만 걸 넣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게 돼서 우리가 디스크가 이런 부위에 있으면 디스크가 이렇게 카테타를 넣어서 여기를 전체적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를 많이 씻어내게 됩니다. 씻어내게 되면은 염증 부위를 확 이렇게 압력으로 씻어내게 되면 막 염증이 있잖아요. 이게 염증 조직이에요. 디스크가 있으면 염증이 생겨져 있거든요. 물러서 확 씻어내게 되면은 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많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다가 우리가 약물주입, 약물 넣자. 약물을 넣게 되면 여기가 이제 좋아지는 신경 성형술이다. 또 뭐 풍선 확장술, 풍선 성형술 같은 것도 이 부위다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수술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절대적 적응증은 마비가 왔을 때, 마비가 왔을 때는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안 움직였을 때 그럴 경우에는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응급 상황이거든요. 빨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적 적응증으로는 우리가 비수술 치료에 실패해요. 몇 개월 다 해봤는데 몇 년 해봤는데 이제 갈수록 더 나빠져요. 신경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고 그리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상당히 제한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경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 느껴져요. 점점 더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감각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할 때는 심각해지는 신경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고 참을 수 없는 통증 너무 아파서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되겠죠. 통증으로 활동이 심각한지 안 돼.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등등에는 상대적 적응증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허리 디스크 형태 그리고 탈출의 형태 등등 시술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시술과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영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을 때 시술과 수술의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I 보면은 여기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까만색이 튀어나온 것이 허리 디스크.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약간 하얀 것들이 보이는 건 이건 정상적인 과정인데 퇴행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디스크, 여기는 뭐 탈출이나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약간 이쪽에 내려가다 보면 약간 볼록하죠. 이런 걸 우리가 팽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에도 약간 팽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 정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거는 뭐 돌출과 탈출, 그 정도 사이가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디스크가 터졌다, 파열이다 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할까요? 시술을 할까요? 그렇죠. 이 정도 가지고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이런 건 우리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시술은 우리가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넣죠. 카테터를 넣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타겟팅 부위,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에 접근을 한 다음에 압력을 쌓아서 씻어내주는, 우리 세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빨간색 염증 세포들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약물을 투여를 합니다. 약물을 투여해서 눌린 신경 쪽이 회복할 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튀어나온 거는 우리가 수술보다는 먼저 시술을 해보는 게 좋겠죠. 시술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술방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먼저 외래에서 할 수 있는 뭐 도수치료 또는 물리치료, 안 된다 그러면 신경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이제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의 레벨에서는 당연히 다 괜찮아요. 좀 디스크는 일자로 좀 뻣뻣하게 서 있네요. 반면에 하지만 이쪽에 내려다 보면은 우리가 요추 5번 전추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디스크 파일이죠. 파일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나와 있는 경리라고 하죠. 경리,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거는 상당히 아픕니다.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여기 보면은 눌려가지고 이제 좀 색깔이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겨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시그널이 보이고, 이런 경우는 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고 신경 증상까지 생기게 되겠죠. 신경 마비 등등의 그런 감각 이상, 그리고 또 발등이나 발가락 위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증상까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스크 주사라든지 뭐 시술로는 큰 효과가 없겠죠. 튀어나온 건 제거를 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디스크가 다 제거가 됐죠.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해주게 되면 뒤로 이렇게 눌렸던 신경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소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눌려져 가지고 색깔들이 좀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좀 부어있는 소견도 보이고 회복한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MRI를 보고 판단을 하죠. 이런 경우는 비수술적 치료, 그래서 주사라든지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주사나 시술보다는 수술을 통해서 바로 신경 압박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외래에서 MRI를 찍은 다음에 담당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수술과 시술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허리가 아픈 분들은 반드시 수술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외래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보시기 바래요.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도수치료하고 외래에서 주사 맞고, 안 되면 수술방에 가셔서 시술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는 수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